안녕하세요. 솔직히 제 채널은 진짜 별 볼 일 없는데요. 고리타분한 이야기뿐이니까요. 웬 미친놈의 개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요. 뭔가 재밌고 신나며 짜릿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유명한 주식 전문가 채널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전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추천주 같은 걸 찍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유명한 주식 전문가 채널로 이동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 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재밌고 신나며 짜릿한 걸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추천주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아마 365일 추천주가 넘쳐나리라고 봅니다. 마음껏 원하는 만큼 담으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기 참 쉽죠. 하지만 그럼에도 털린 분들에게는 제 채널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라도 그때 생각이 나면 오세요. 왜냐고요? 먼저 했던 방식이 안 통했다면 다른 방식을 찾아봐야 하는 게 상식이니까요. 되지도 않는 기존의 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건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 지독한 개발이었는데요. 항상 공을 차면 제멋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에 축구나 족구하는 걸 무척 싫어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제가 공을 차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죠. 기존에 공을 찰 때 신발의 발끝 쪽을 이용해서 찼었는데요. 신발의 엄지발가락 쪽 옆면을 이용해서 차면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어떤 일에서든 기존의 방식이 먹히지 않는다면 새로운 방식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게 싫으면 그냥 꼴리는 대로 살면 되는 거고요. 보통 주식 투자를 하는 건 확신이 들 때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이게도 그때가 고점이 될 확률이 무척 높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한 2007년도 그랬었죠. 2021년 또한 마찬가지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군중 심리에 경도된 대중들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의 집합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같은 생각을 가진 집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의 의식은 확증 편향을 통해 강화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확신에 차게 됩니다. 또한 언론과 주식 전문가들이 대중들을 선전, 선동, 세뇌를 하며 동참을 유도합니다. 이때 엄청난 거품이 만들어지게 되고 다들 미쳐서 날뛰게 되는 겁니다. 세력들은 이를 이용해서 신나게 설사를 때리는 거죠. 그리고 정점을 찍은 매수세는 점점 줄어들고 상승세는 곧 둔화됩니다. 이미 대부분이 매수에 동참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여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상승세는 꺾이고 흘러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021년이었고요. 그때 다들 삼성전자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제가 줄곧 말했었죠. 삼성전자는 결코 싼 주식이 아니라고요. 액면 분할 때문에 싼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왜 액면 분할을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분양을 쉽게 하기 위해서죠. 보통 주식이 한 주당 100만원이 넘어가면 거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삼성전자 주식은 파생상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무척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액면 분할 전 가격이 265만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재상장된 가격이 53,000원이었고요. 확실히 싸 보이지 않나요? 게다가 2021년에 96,800원까지 단숨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었죠. 그걸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환원하면 한 주당 대략 500만원 내외로 추산이 되는데요.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한 주에 500만원을 주고 매수하기에는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하지만 2021년 다들 돌격 앞으로 하지 않았나요? 착시 효과로 인해서 너무 싸 보이거든요. 전 그때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었는데요. 아마 다들 웬 미친놈이 개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근데 왜 다들 이때 10만 전자 노래를 불렀을까요? 간단합니다. 확신이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확신을 누가 심어줬을까요? 언론과 주식 전문가들이 아니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신의 계시를 받고 매수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선전, 선동, 세뇌에 노란한 거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용당했다는 걸 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확신이 들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거품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반대로 행동하죠. 군중 심리에 경도된 대중들은 레밍 효과로 인해서 돌격 앞으로 하게 되거든요. 주식 투자는 아이러니고 모순이며 역발상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그게 시세의 비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식 투자를 할 때 확신이 드는 때는 어떤 때일까요? 안전해 보이고
돈이 될 것 같고 더 오를 것 같을 때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이때 언론과 주식 전문가들은 친절하게도 정보를 떠먹여줍니다. 따라서 반신반의하던 대중들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021년이었고요. 아닌가요? 이미 3, 4년 전에 했어야 할 삼성전자 분석지를 왜 다들 지금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도움이 될까요? 이미 대부분이 고점에 물려서 개고생 중이거나 털렸는데 말입니다. 지금 와서 10조를 주가 부양에 쓰겠다는 삼성전자와 뭐가 다른가요? 그 전에 HBM 개발에 10조를 썼으면 지금쯤 10만 전자도 가능했을 텐데 말입니다. 성난 투자자들과 나빠진 여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임시 방편의 땜빵일 뿐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뭔가 꿍꿍이가 있거나요.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확신이 들 땐 먹을 것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점에서 물리거나 털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확신이 아닌 불확실에 베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확실할 때야말로 주식이 싸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니까요. 따라서 공포와 두려움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쌀 때 매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상의 논리와 주식시장의 논리는 다르기에 그렇습니다. 일상의 논리로 주식시장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이 고점에 물리거나 털리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아이러니와 모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거대한 사기판이기 때문입니다. 속고 속이는 거대한 사기판인 주식시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믿는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 아닐까요? 따라서 확신이 들 때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언론과 주식 전문가들이 떠먹여준 정보로 인한 거라면 더욱 말입니다. 투자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때나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모두가 미쳐서 날뛸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2021년처럼 고점에 물리거나 털릴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통 호황일 때 투자가 활성화되는 게 상식이 아닐까 합니다. 그땐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률도 높으니까요. 또한 확신에 차게 되죠. 언론과 재테크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니 말입니다. 2021년처럼요. 따라서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반신반의하던 대중들도 동조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후 유행이 일어나고 대중들은 거품에 취해 미친 개짓거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상승과 하락은 하나의 순환 과정이라는 거죠. 호황 다음은 불황이니까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거품에 취해서 그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제가 2021년부터 삼성전자 주식은 매수하지 않는 게 좋다고 수도 없이 말렸었는데요. 아마 그 당시 조회수가 20명 남짓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하긴 주식 단타 10년 만에 캐털된 고졸학력 백수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때문에 저에 대한 어떤 기대나 환상을 갖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뭐 굳이 저 같은 놈에게 그럴 이유도 없겠지만요. 재테크가 골 때리는 게 뭔지 아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너도 나도 뛰어들지만 대부분은 쪽박이라는 겁니다. 제가 뛰어들었던 2007년도 그랬었고 2021년도 판박이처럼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또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털리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무척 간단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바닥에서 똥값에 씨앗을 심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상승과 하락은 하나의 순환 과정이니까요. 불황 다음은 호황이죠. 미친 개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럼 계속 꼴리는 대로 하세요. 제가 수십 년간 경험한 바로는 투자는 대중들과 정반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요. 따라서 투자라는 건 무섭고 두려우며 돈이 될 것 같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왕 털릴 것 고점에서 털리는 것보다는 바닥에서 털리는 게 덜 억울하지 않을까요? 돈도 절약할 수 있고요. 제가 주식 투자는 외로운 수도승의 고행과 같다고 여러 번 말했었는데요. 투자라는 게 재밌고 신나며 짜릿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도박이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바닥에서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는 것이 투자의 본질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건 건너뛰고 열매만 따먹겠다고 덤벼들면 2021년처럼 오히려 고점에서 물리거나 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참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서 똥값에 쌀 땐 거들떠도 안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오를 만큼 많이 올라 먹을 것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 폭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때는 미쳐서 달려든다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땐 매수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기다리다가 보면 지금처럼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쳐서 날뛰던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떤가요? 경매로도 매물이 소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따라서 비쌀 땐 그냥 낮잠이나 자면서 설사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됐을 때 여윳돈으로만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줍듯이 똥값에 줍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재테크가 아닐까요? 비싸면 안 사면 그만입니다. 겁대가리 없이 허겁지겁 처먹다가 보면 탈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하루는 세계 3대 투자자로 유명한 짐 로저스가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답니다. 요즘 주변에서 주식을 사야 한다고 난리라며 어떤 주식이 좋은지 짐 로저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짐 로저스가 대답을 하는데요. 지금 너무 올라서 살만한 주식이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